김창수의 끔찍한 죽음이 암흑가를 혼란에 빠뜨렸다. 배신자의 충격적인 정체 강렬한 비바람이 한강변을 휩쓸던 그날 밤, 김창수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 어둠 속에서 빛나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배신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김창수는 강태훈과의 끝없는 대립 속에서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강태훈의 도발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창수의 자존심을 찌르고 그의 이성을 갉아먹는 독이었다. 창수는 분노의 포로가 되어 자신의 충성스러운 오른팔이라 믿었던 석철에게 강태훈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석철은 뜻밖에도 주저했다.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깃들어 있었고 창수는 그 순간 석철의 충성심에 미세한 균열을 감지했다. 석철이 거절하자 창수는 망설이지 않고 오상열에게로 눈을 돌렸다. 상열은 창수의 뜻을 따르는데 익숙한 자였다. 그는 창수의 지시를 받고 즉시 이두식을 찾아 나섰다. 이두식은 석철의 부하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였다. 도박에 빠져 빚더미에 앉은 그는 돈이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였다. 창수는 두식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할 리 없다고 확신했다. 두식에게 강태훈을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두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종을 약속했다. 하지만 창수는 몰랐다. 두식의 충성심은 이미 돈으로 사들여진 지 오래였다는 것을. 강태훈은 창수의 계획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고 있었다. 그는 두식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의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창수를 배신하도록 만들었다. 두식은 돈의 유혹 앞에서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창수의 명령을 따르는 척하면서 태훈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가 되었다. 그날 밤 창수의 검은색 고급차는 한강가에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다. 창수는 차 안에서 혼자였다. 그는 강태훈을 제거하고 자신의 제국을 굳건히 다질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가 상상했던 영광과는 전혀 달랐다. 어둠 속에서 다가온 그림자는 두식이었다. 두식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다. 창수는 배신의 칼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났다. 차는 곧 불길에 휩싸였다. 새벽녘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린 뒤였다. 불길 속에서 발견된 것은 한 구의 시신과 그 손목에 걸려있던 불에 그을린 CS라는 이니셜이 새겨진 시계뿐이었다. 김창수의 죽음은 확인되었다. 창수의 죽음은 암흑가의 충격파를 일으켰다. 그의 제국은 단숨에 혼란에 빠졌다. 부하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권력의 공백은 새로운 전쟁을 예고했다. 강태훈은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창수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다. 두식이 배신자였다는 것은 명백했지만 의문은 남았다. 두식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꾸몄을 리 없었다. 누군가 강태훈에게 창수의 계획을 흘렸다. 석철일까? 상열일까? 아니면 창수의 곁에 더 가까이 있던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또 다른 그림자였을까? 태훈은 그 비밀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승리를 음미하며 다음 수를 준비했다. 창수의 죽음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 충성의 배신, 그리고 권력의 덧없음을 보여주는 비극이었다. 한강변에 그을린 흔적은 창수의 마지막을 증언했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누가 두식을 태훈에게 연결했을까? 누가 창수의 비밀을 팔아넘겼을까? 암흑가는 속삭였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새로운 음모의 서막을 알렸다. 김창수의 죽음은 암흑가의 메아리처럼 퍼졌다. 그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 빈자리는 탐욕과 의심으로 채워졌다. 한강변의 잿더미는 창수의 최후를 증명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이두식, 그 도박에 찌든 하급 부하가 배신자라는 것은 명백했다. 하지만 강태훈의 소나귀에 노란한 것이 단지 두식뿐이었을까? 태훈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자신감이 있었다.
그는 창수의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창수의 비밀을 흘렸다. 그 누군가는 창수의 심장부에 가까운 자였다. 석철, 오상열. 아니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그림자처럼 곁에 있던 또 다른 존재였을까? 암흑가는 혼란에 빠졌다. 창수의 죽음은 단순한 권력 다툼의 종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다. 태훈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다음 수를 준비했다. 그는 창수의 부하들을 하나씩 손에 넣으며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석철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충성심과 배신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의 모습은 태훈에게 또 다른 기회였다. 석철은 창수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자책했을까? 아니면 그는 이미 태훈의 편에 섰던 걸까? 상열은 겉으로는 충직한 척했지만 그의 행동에는 어딘가 미묘한 불안이 감돌았다. 그는 창수의 명령을 따랐던 자였지만 동시에 태훈과의 접촉을 의심받을 만한 순간들이 있었다. 한편 암흑가의 소문은 점점 더 거세졌다. 창수의 죽음 뒤에는 더 큰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속삭임이 퍼졌다. 두식이 태훈에게 넘어간 대가는 단지 돈이 아니었다. 두식은 빚에 허덕였지만 그의 배신에는 돈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태훈이 그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단순한 금전적 보상. 아니면 암흑가에서의 새로운 자리? 두식은 이미 사라졌다. 그의 행방은 묘연했고 그의 이름은 암흑가에서 금기어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배신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태훈은 창수의 제국을 장악하기 위해 이미 다음 단계를 밟고 있었다. 한강변에 그을린 흔적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창수의 죽음이 남긴 파장은 멈추지 않았다. 태훈은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창수의 모든 약점을 파악했고 그의 부하들 사이에 뿌린 불신의 씨앗은 이미 꽃을 피우고 있었다. 하지만 태훈조차 모르는 것이 있었다. 창수의 죽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그 그림자는 태훈의 계획조차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암흑가의 새로운 주인은 누구일까? 석철의 침묵은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상열의 불안은 단순한 죄책감일까? 아니면 더 깊은 비밀을 감추기 위한 연극일까? 그리고 두식은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태훈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을까? 한강의 물결은 차갑게 흐르고 그 위로 비친 도시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김창수의 죽음은 암흑가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그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 빈자리는 탐욕과 배신으로 가득 찼다. 강태훈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창수의 모든 약점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창수의 부하들 사이에 뿌린 불신의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서로를 향한 의심의 칼날로 변해 있었다. 태훈은 창수의 죽음을 단순한 승리로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야망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태훈조차 알지 못하는 그림자가 있었다. 창수의 죽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존재, 그의 계획마저 뒤흔들 준비가 된 자였다. 이두식은 사라졌다. 도박에 찌든 그의 흔적은 한강변의 잿더미처럼 희미해졌다. 암흑가는 두식이 태훈의 손에 의해 제거되었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의 행방을 아는 자는 없었다. 두식은 정말로 태훈의 명령을 받고 창수를 배신한 대가로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그는 어딘가에서 태훈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숨어 있는 것일까? 두식의 배신은 명백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태훈은 두식을 돈으로 매수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두식의 눈빛에는 돈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을까? 석철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창수의 오른팔이었던 그는 이제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되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창수가 강태훈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을 때 석철은 왜 거절했을까? 그의 망설임은 단순한 충성심의 흔들림이었을까? 아니면 태훈과 이미 손을 잡았던 것일까?
석철은 창수의 죽음 이후로 단 한 번도 태훈과 공개적으로 대립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재정비하며 어둠 속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다. 석철은 창수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창수가 죽기 직전 그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있었다. 그 말은 석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의 결심을 흔들었다. 오상열은 겉으로는 충직한 부하의 모습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에는 미묘한 균열이 있었다. 그는 창수의 명령을 따르며 두식을 움직였지만 그의 손끝에는 불안이 묻어났다. 상열은 태훈과 접촉한 적이 있었을까? 그는 창수의 계획을 태훈에게 흘린 자였을까? 상열의 불안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는 창수의 죽음 이후로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의 전화는 밤늦게 울렸고 그는 어두운 골목에서 낯선 자들과 속삭였다. 상열은 누구를 위해 움직이고 있었을까? 그는 태훈의 꼭두각시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었을까? 암흑가는 소문으로 들끓었다. 창수의 죽음은 단순한 암살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판을 뒤흔드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다. 태훈은 창수의 제국을 손에 넣으려 했지만 그는 자신이 더 큰 게임의 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창수의 죽음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그 그림자는 태훈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누구였을까? 창수의 옛 동료. 잊혀진 적. 아니면 창수의 죽음을 계획한 진짜 배후. 그 그림자는 한강변의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그의 손에는 창수의 죽음을 둘러싼 마지막 비밀이 쥐어져 있었다. 태훈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창수의 부하들을 하나씩 장악하며 암흑가의 새로운 왕으로 올라설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곧 균열을 드러냈다. 그의 부하들 사이에서도 속삭임이 퍼졌다. 누군가 태훈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의 명령은 미묘하게 어긋났고 그의 자금줄은 갑작스럽게 끊겼다. 태훈은 처음으로 불안의 그림자를 느꼈다. 그는 창수의 죽음을 완벽히 설계했다고 믿었지만 그의 계획에는 구멍이 있었다. 그 구멍은 점점 더 커져갔다. 한강변에 그을린 흔적은 희미해졌지만 창수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었다. 석철의 침묵, 상열의 불안, 두식의 실종, 그리고 태훈의 자신감 뒤에 숨겨진 그림자.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퍼즐이었다.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한강의 물결은 여전히 차갑게 흐르고 암흑가의 속삭임은 점점 더 거세졌다. 누가 창수의 비밀을 팔아넘겼을까? 누가 태훈의 다음 표적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그림자는 언제,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암흑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피로 물든 새로운 장이 열릴 때까지.